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이 검찰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이제 이것을 빨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꿔내야 한다라는 얘기에 집중하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여타의 수사기관들과 전체를 놓고 보면서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 그 감당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수사기관들이 또 공수처든 경찰이든 뭐 또 특사경이든 앞으로 움직이게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과거 검찰이 보여왔던 이 권한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독립된 감찰기구의 문제가 이제 새롭게 조금 진전된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부패 감독기구나 수사기구들을 두면서 각각 자체적으로 그것을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기구들을 또 설립을 해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당분간은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제도가 안착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권한남용이나 잡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감찰기구의 문제까지 이제는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하고 얘기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법원이 제대로 일만 했어도 검찰이 저 모양으로 망가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법조 집단에서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김명수 대법원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서 무엇을 더 이루고 그 다음 세대에 그 결과물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법원조직법이 한번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돼서 지금 통과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핵심과 관련해서도 선생님께서 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그 이탄희 의원이나 여러 그 헌신했던 그 의원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사법관료와 그 다음에 법조 일원화를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기 위해서 과거에 참여정부 때 법조 일원화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있었던 그 관료화된 사법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인 재판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에서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거에서 설계된 것들이 이제 로스쿨 제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검찰의 전횡이나 권한 남용에 너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로스쿨 제도는 마치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로 어떤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처럼 지금 인식되어 있는 면이 있고 사실은 로스쿨 제도가 설계되고 만들어진 이유가 사법연수원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관료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이제 고시 합격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원과 검찰이 한 식구가 될 수 없고 한 식구가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식구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소위 우리 김두식 교수가 지적했던 불멸의 신성가족으로서 서로 주고받고 공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법연수원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공무원증을 가지고 한 동기로서 반과 조로 구성돼 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두고 공부하는 이런 형태로서 이 사람들의 카르텔을 깨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든 것이 로스쿨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들을 길러내고 또 그 법률가들이 사회 변호사로서 배출돼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이나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점검해서 그 판사로서 임용을 하자 이런 제도가 이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슬며시 지금 법원이 그냥 5년 정도 법적 경력 5년 정도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지금 저와 이탄희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본회의에서 법안도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그 유예 기간 약 몇 년 정도를 허가하는 정도로 지금
그 법원에다가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법관을 임용하면은 이 사람들을 처음에 무조건 배석 판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배석 판사를 4년 정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도제식 시스템을 버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엘리트 의식을 버릴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법원 특유의 어떤 도제식 문화를 계속 그 이어받게 하면서 그것을 그 온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로 드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커서 단독 판사한테 재판받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합의부 판사를 원하는데 합의부 판사가 또 능력 있는 판사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판결을 잘 쓰는 판사를 그 양성하는 것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판사 수를 늘리거나 그 처우를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제 관료들 특히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도 않는다. 이러니 우리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젊은 사람들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약간의 당근을 줘가면서 판결문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지금 그런 의도를 보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임용 과정에서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점검을 받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법원의 기존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관점에서 법관 임용을 설계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기간을 뭐 약 2, 3년 정도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과제와 무관하지 않고 검찰개혁은 분명히 사법개혁의 일부분으로서 작동되어야 하고 그 사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서 법원의 관료화를 어떻게 탈피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서 이걸 탈바꿈시킬 것인지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출석한 법원장이나 그 검사장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국민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시민들보다 더 말하자면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실제로 그 본인들이 일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지적해 나가고 또 바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전횡이나 이 또 그 정치 집단으로서 준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제 깨끗하게 뿌리를 뽑아내고 그 박멸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역사적인 고비를 지금 이거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과거에 이제 정치 군인들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입장이고 또 그 몰락을 위해서 나름의 그 역할을 하고자 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이 집단이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나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서 가지고 보이고 있는 모습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닮아서 저로서는 데자뷰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뭐 이론적인 설명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윤석열이라는 결과물 하나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고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의 무덤 속에 잠기고 이제 그 무덤 위에다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푸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양분들을 이제 다 우리가 쌓았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더 북돋아주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과거에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쳤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과거 우리가 검찰을 질타했던 모습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변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그 고시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마치 대단히 실력 있는 전문가 집단인 것처럼 행세해왔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그냥 이권 집단으로서 지금 전락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향후에도 이런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여전히 좀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 정신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나 또 행정부가
또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격려와 또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